안녕하십니까. 80일 수리 운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남자 선생님이 강의해서 이상하십니까? 앞서 설명하신 여 선생님 계시죠? 그 여 선생님은 저와 함께 네이밍 일을 하는 저의 가족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의 여동생이죠. 앞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강의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4개의 숫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개의 숫자. 이 숫자 하나하나를 수리라고 부르며 수리 운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수리 또는 수리 운격이라고 부릅니다. 수리 운격은 1부터 해서 81수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1 수리 운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부터 81까지 여기에는 좋은 수리도 있고 나쁜 수리도 있습니다. 수리 운격은 한자 장명법에 있어서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운격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이름 짓는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기본 내용을 설명드리고 함께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리 하나하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 내용들을 모두 아시게 된다면 강의를 듣는 분 누구라도 이름을 짓는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장명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리 운격을 아신다는 것은 전문가 수준의 이름법을 아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시고 난 후의 결과는 약간의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배우고 나시면 이름 수리가 내 삶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아시게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신선한 충격과 정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각자의 의지를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면 과연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 성명학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름이 절대적인 것이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삶을 전환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정도로 아셨으면 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을 때 그때 도움이 되는 도구 하나를 발견하셨다 생각하시고 지금 그 사용법을 익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 꾸준히만 하신다면 전문가까지도 될 수 있음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수리 설명 시 먼저 수리 구성에 대한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수리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매 수리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수리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수리 기본 내용입니다. 시초의 수리, 모든 수리의 기본이 되는 으뜸의 수리이다. 만물의 기본이 되는 최상의 수리로서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상스러운 수리이다. 고귀한 인품을 갖추고 권위의식이 높고 진취력이 매우 강하다. 일생 편안하고 영화를 누리는 대길의 수리이다. 장남이나 장녀에게 사용되는 수리이다. 1수리는 이름에 사용하면 좋은 수리입니다.
자, 좋은 술이라서 1수리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글자가 없으니까요. 1수리를 만들려면 먼저 한자 획수가 1획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외자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1획에 외자 이름까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1획이 되고 외자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1획에 외자 이름까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1획짜리 글자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일자나 세을자 두 글자뿐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뿐이거든요. 그런데 한일과 세을자는 이름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한일은 그래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을자는 거의 사용이 없는 글자입니다. 여성분들이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용하곤 했지요. 요즘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름 공부를 하는데 한자의 뜻은 물론이고 한자에 대한 공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문으로서의 한자와 이름으로서의 한자는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도 따로 배우셔야 되는데, 자, 장명학 전문가가 되려는 선생님들께서는 한자 공부를 틈날 때마다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한자에 대한 설명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나씩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수리 설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수리에 대한 풀이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일수리는 우주의 시작수, 모든 것의 시작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작을 나타내고 일어나고 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테이프를 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하려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시도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은 앞에 다 끝났습니다. 이미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발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희망이며 뻗어나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처음, 으뜸을 나타냅니다. 자, 1순위는 또 처음이나 으뜸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 하면은 장남이나 장녀 이렇게 연관할 수 있죠. 이 획수는 장남이나 장녀한테 사용하는 획수입니다. 일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획수도 마찬가지고 이 획수는 장남이나 장녀에게 사용하는 획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차남이나 차녀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차남이나 차녀들은 만일에 차남, 차녀들이 사용하였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명을 해야 되나요? 위에 형이나 언니의 이름을 보고 형이나 언니의 이름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형이나 언니가 장남, 장녀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장남, 장녀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차 배우기로 하고요. 형이나 언니가 장남, 장녀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이나 언니 이름이 장남, 장녀 이름이 아닌데 아랫사람이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반드시 장자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 형제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그냥 가자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우고 나시면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운명이라는 것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부모에게 받는 것도 있고 배우자에게 또는 자식에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안다면 내 운명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동양에서는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지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각 객체들은 독립적인 존재인 동시에 복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동양인들은 이러한 지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우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하나를 일수리를 통해 이해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다른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또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일수리를 통해 터득한 지혜입니다. 장명 공부를 하시면 무수히 많이 서로의 삶에 관계하고 있고 또 관계받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는 관계에 대해 사유를 하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수리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감이 풍부해지고 사교성이 있게 되는 수리입니다. 사교성이 있는 수리라는 것은 타인과 잘 교류하는 소통의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공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배려심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권위의식이 높게 되는 수리입니다. 타인에 의지하지 않고 체면을 손상하는 일들은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치기는 한데 그렇다고 타인을 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수리를 사용하면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사용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런 성향으로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성향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리에 대한 설명은 성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리에 대한 설명은 성격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수리 성격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수리입니다. 자, 일수리는 재물운이 매우 좋은 수리로 인정됩니다. 돈복이 있다는 뜻이죠. 명예운 또한 좋은 수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높게 이름을 내게 되는 그런 수리입니다. 여기까지 일수리 내용이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름을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수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액이고 외자 이름이 되어야 일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액이고 외자 이름이 되어야 일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일수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름풀이를 보겠습니다. 수리 운격 산정 방법은 앞에 배우셨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면
이름풀이는 언제나 세 단락을 나누어서 풀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 성시, 그러니까 이름 성시와 이름 첫 번째 이름, 이름 두 번째 이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두 번째 이름 글자가 없을 시, 이렇게 두 번째 이름 글자가 없을 시 0획수로 두고 풀이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외자 이름은 이름 첫 번째 이름만 있고, 외자 이름은 이름 첫 번째 이름만 있고 두 번째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두 번째 이름은 0으로 두고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0으로 두고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배우셨죠?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리운격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수리운격 산정하는 겁니다. 이름 첫 번째 획수와 이름 두 번째 획수를 더하면 1수리가 나오죠. 이렇게 1수리가 나오고요. 성시와 첫 번째 이름 획수를 더하면 이 9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9수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성시와 이름 두 번째 획수를 더하면 이렇게 8수리가 되고, 글자 획수 8, 1, 0 이걸 다 더하면 9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9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원격 1수리가 되죠. 자, 원격 1수리가 되죠. 이렇게 원격은 초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1수리는 길수라고 했기 때문에 초년의 삶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격 1수리도 나타나고 형격 9수리도 나타나고 이격 8수리도 나타나고 모든 수리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밀 이렇게 부르면 그 안에 198수리가 동시에 나타나므로 1수리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초년에 1수리 영향이 조금 더 나타나긴 합니다. 그 조금이 얼마만큼인지 수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차차 연구하도록 하고, 자 봅시다. 배운 바에 의하면은 원격이 길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타수리가 나쁘면 그러니까 원격 외에 다른 수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타수리가 나쁘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격이 좋다 해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격 일수가 좋다는데 왜 초년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원격은 초년운을 나타낸다는 거. 그런데 원격이 길수라도 또는 원격이 흉수라도 초년이 길하거나 흉하지 않다는 거. 모든 수리를 종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배우신 거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으시죠? 중요한 것은 각 수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수리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